여행을 떠나기 전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대부분 겪어보지 않아 가졌던 과도한 걱정들이었습니다. 아직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의 경험밖에 없기에 이 지역에 국한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걱정거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외국에서 안전한 차박 캠핑이 가능할지였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주차와 차박은 차박 캠핑 여행의 핵심입니다. 안전한 주차와 차박 캠핑이 어렵지 않다면 그만큼 여행이 자유롭고 경비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체적 정보를 찾기 힘들어 가장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낯선 외국의 주차장이나 도로변, 공터에서 차박과 캠핑을 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관광지 주변의 공터나 도로변에서 차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차량 자체를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만, 북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 나라와 북아프리카는 당연히 한국보다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던 대로 도난의 무신경한 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물건을 도난당하면 언어와 시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되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중요한 물건이라면 여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도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앞편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는 602일의 여행 기간에서 유료 숙소 10일과 현지인 초대 3일을 제외한 589일을 차박했습니다. 차박 589일 중에서 유료 캠핑장 7일을 제외한 582일을 도로변이나 공터, 슈퍼마켓, 카페, 주차장 등에서 지냈고요. 여행 기간의 98%를 차박으로 지냈지만 다행히 한 번도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방심하지 않고 안전지침을 잘 지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82일간의 노지 차박 경험을 통해 처음에 가졌던 우려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국보다는 불안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차박 캠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도 크지만 장소별, 상황별 차이가 더 큽니다. 어떤 국가가 더 위험한지 선입관을 갖기보다는 안전한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82일간의 노지 차박을 경험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긴 주차지와 차박지 선정과 요령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차박 캠핑 세계 여행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유럽과 북아프리카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안내는 국가별 여행기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감을 잡기 위해 공통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이나 외국이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아니다 싶은 곳에는 주차와 차박을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 터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차 안에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유럽에 가면 주차된 차량 내부가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터리가 빈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차박 캠핑 여행자가 차량 내의 물건을 모두 비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고 비싼 물건이라도 치워야 하는데 무거우니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차 안에 조그만 금고를 설치했습니다. 여권이나 돈, 서류, USB 하드디스크, 여분의 카메라 등 중요한 물건은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터리범이 알기 힘든 비밀 장소를 만들어 노트북을 보관했습니다. 차 안에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했고 차를 떠날 때는 앞창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내부의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유명 관광지의 도로변이나 공터 등 무료 주차지가 위험합니다. 차량 터리범의 주 무대가 외국 여행 차량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입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한눈에 장기 여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절도범에게 최고의 표적이 됩니다. 이런 차량에는 노트북이나 촬영 장비 등 고가의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외국인 차량은 털어도 언어 소통과 시간 문제로
신고하여 범인을 찾기가 어려우니 절도범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나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유명 관광지에는 아예 관광지 주변으로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관리인이 있는 실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도시 관광을 할 때 우리는 차를 외곽의 슈퍼마켓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한 운전도 피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도 줄이며 비싼 시내 주차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나 마을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이라 절도범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은 낮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범죄 욕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동네의 불량배들에게 털리는 경우가 많고 어설픈 불량배들과 시비를 벌리다 우발적 사고로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외국 여행 차량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큰 도로 주변이나 시끄러운 장소, 조명이 너무 밝은 곳에 차박을 하면 잠을 자기 힘듭니다. 여행자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이 괴롭고 일정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편리해도 잠들기 힘든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차에는 루프탑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차박 캠핑용으로 잘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세상 순례에 사용하기에는 소음이나 안전, 비, 이슬 맺힘 등 문제가 많아 그냥 짐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대신 차 안에 나무로 침상을 만들고 두툼한 라텍스 매트를 깔아 좁지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 빌딩을 이용할 때는 차량의 높이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실내 주차장은 190에서 210cm 정도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한 후에 높이 제한을 발견했는데 이미 다른 차가 뒤에 따라 들어온 경우가 되면 난감합니다. 또 높이를 깜빡 잊고 진입했을 경우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우리는 실내 주차장을 검색 단계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주차도 불편하지만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차박을 하기에는 더욱 힘듭니다. 대신 높이가 높고 사방이 튀어 공기순환이 잘 되는 대형 쇼핑몰의 주차 빌딩은 주차 및 차박지로 좋습니다. 특히 비가 와서 여행이 힘들 때는 이런 곳을 찾아 안전하게 주차하고 쇼핑몰 안 식당과 카페에서 쉬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비를 맞지 않고 차박을 할 수 있으니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여섯째, 자연 풍광이 좋은 교외 산속이나 강가, 호숫가는 어떨까요? 주변 환경을 잘 살피며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캠핑카가 있거나 건물이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안전해 보이면 최고의 차박지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을 만나면 우리는 며칠씩 머물며 자연 풍광을 즐겼습니다. 그럼 권장할 만한 주차와 차박 후보지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첫째, 도시 외곽의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시간 제약이 없는 무료 주차이고 빈번하게 사람들이 다니므로 안전합니다. 또 도심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편이 있어 도심을 관광하기 좋습니다. 특히 저렴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눈치 보지 않고 오랫동안 전기와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쉴 수도 있고 화장실 이용이 자유로운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차박한 곳도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엠도날드 주차장입니다. 하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이제는 M사의 간판만 보아도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눈에 띄는 캠핑카를 장시간 주차하거나 차박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차와 같이 일반 차량은 거의 주목을 받지 않고 스텔스 차박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둘째, 대형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주차장입니다. 무료이고 입구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하면 안전합니다. 중소도시에서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면 걸어서 시내 투어도 가능합니다. 덤으로 식료품을 사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대부분 밤에도 통제하지 않아 차박하기도 좋습니다. 덩치가 큰 캠핑카는 주목을 받아 조금 불편하겠지만 통제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에서 차량 높이를 제한하거나 밤에 통제하는 곳도 있었고 특이하게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밤에 경비원이 차량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셋째, 주택가 주차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공용주차 공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면서 무료로 주차하고 차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맥도날드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을 찾지 못했을 때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캠핑카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반 차량은 의외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북아프리카나 발칸에서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에게 팁을 주면 차량을 잘 봐줍니다. 넷째, 도시 외곽에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대체로 주차비가 저렴하고 도심으로 대중교통이 연결됩니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물가가 비싸고 복잡한 선진국에서는 도심의 주차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주택가에도 주차 공간이 거의 없으며 있어도 단속이 심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주로 외곽의 P&R 주차장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도 할인을 받습니다. 발칸이나 북아프리카 등에서는 주차비가 저렴하므로 관리인이 지켜주는 24시간 주차장이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파크포나잇이나 오버랜드 등 차박 캠핑을 위한 앱으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을 찾아 이용합니다. 무료인 곳이 더 많지만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사용 후기가 많이 있으므로 읽어보고 잘 고르면 됩니다. 우리도 차박지를 찾을 때 파크포나잇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종종 훌륭한 차박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료 캠핑장입니다. 유럽에는 곳곳에 캠핑장이 있고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발칸이나 북아프리카로 가면 캠핑장이 아주 저렴하여 유럽 차량들이 캠핑장에 장기로 머무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제법 발생하므로 우리는 충전이나 샤워, 세탁을 위해 아주 가끔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동 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적당한 차박지를 찾지 못했을 때를 만난다면 차선책으로 주유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금 소란스러우나 대부분 무료의 화장실이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 안전합니다. 시베리아를 통과할 때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추천 차박지로 빠뜨릴 수 없는 곳이 외곽의 카페나 도로변의 휴게소입니다. 도심의 카페는 주차장이 없고 있어도 장시간 주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통제를 하지 않는 외곽 카페에 여유 있는 주차장은 좋은 차박지입니다. 이동 중에 만나게 되는 휴게소도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휴식하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차박하기 좋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카페나 주유소도 있습니다. 샤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휴게소에서 샤워와 차박을 해결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무료 샤워 시설도 만나고 유료라도 보통 2유로 내외입니다. 특히 오토그릴이라는 레스토랑 체인점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체로 무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을 대비해서 차량에 CCTV를 설치하거나 유리창에 방탄 필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대에 도난 방지 자물쇠를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도난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어떤 필름을 붙여도 유리창은 깨어지며 유리창이 안 깨어지면 차문 자체를 노루발로 뜯어버린다고 합니다. 운전대의 자물쇠도 차량 절도범에게는 단지 3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이라고 하니 이런 장치들이 안전에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도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안전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방심하지 않고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절도범을 만나지 않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100% 안전한 나라나 지역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한 바로는 상식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러시아나 유럽, 북아프리카에서 차박 캠핑 여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운이 나빠 도난 사고를 당한다고 해도 사태를 잘 수습하여 여행을 계속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차박지를 선정했을까요? 우리의 차박지 선정법을 소개드려 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일정 계획을 세우며 차박지를 많이 찾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여행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면 그 자체가 큰 구속이겠죠. 좋은 곳을 만나 쉬면서 머물다 보면 일정이 변경되고 미리 찾아둔 주차지나 차박지는 소용이 없어지므로 다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주차지와 차박지를 구하는 것이 매일의 숙제가 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감각이 좋아져 찾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카페에서 휴식할 때 후보지를 많이 찾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글 지도를 보면서 차박지를 찾았습니다. 이동할 거리를 고려하여 후보지를 정하고 위성 지도에서 주위 환경을 보면서 차박지를 정합니다. 물론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표시해둔 한국에서 찾은 차박지를 우선합니다. 구글어스를 활용하면 차박지나 관광지를 웨이포인트 파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적당한 차박지를 찾지 못할 때는 파크포나잇도 활용합니다. 선정한 차박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비지 한 곳 정도를 더 찾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탐방할 도시가 정해지면 그 도시의 입구 쪽에서 차박지를 찾아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걸어서 투어가 가능한 곳을 찾아 주차지를 정하고 투어를 마치면 이동 방향으로 도시를 벗어난 외곽이나 다른 도시의 입구 쪽에 차박지를 찾습니다. 작은 도시나 시골이면 바로 중심부로 들어가 주차와 차박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차에서 자는 것과 숙소를 구해서 자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편할까요? 물론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일반 배낭 여행자에게도 매일 이동하며 숙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급 호텔을 제외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숙소들은 안전한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길거리 주차가 한국처럼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자동차 여행자로서는 안전한 주차장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차박지를 구하는 것보다 숙소를 구하는 것이 몇 배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차에 있는 것과 차만 주차된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만약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사람이 차에서 자다가는 물건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면 사람이 차에서 자는 것이 도난의 위험이 훨씬 적어집니다. 우리도 숙소에서 잘 때 오히려 도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빈대 때문에 아주 고생한 이후로는 숙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편한 우리 차의 잠자리가 더 안락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가 쏟아져서 아주 힘들어질 때와 샤워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는 숙소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음과 양, 장점과 단점, 행복과 불행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차박 캠핑으로 여행하는 것이 고생은 되지만 대신 현지인들의 꾸미지 않은 삶과 자연 풍경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으니 느끼는 감동은 커집니다. 따라서 세상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자유롭게 천천히 순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차박 캠핑 장기 여행이 가장 어울리는 여행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